안녕하세요. 웰플입니다. 오늘은 5대양 6대주 중에 6대주, 그 중에서도 앞서 유럽과 아시아는 했고 세 번째로 아프리카 얘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. 아프리카입니다. 지구본에서 봐도 상당히 크기가 크죠. 예, 유럽보다 훨씬 큽니다. 근데 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이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 검은 대륙도 아니었다라는 것 아시고 계신가요?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유럽의 그리스 문명 발상 시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. 여기 지중해고요. 처음에 요 지중해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. 그때는 세상이 여기 그리스가 전부인 걸로 알고 그리스 신화도 여기서 다 활동하는 걸로 나옵니다. 그러다가 지중해 세계가 확 넓어진 게 언제냐면 로마가 통치하면서입니다. 지금 현재 이 지도가 로마가 제일 왕성했을 때 그때입니다. 다 지우고 앞서 지도랑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? 여기 지중해라고 했는데 지중해 건너편에도 땅이 생겼어요. 앞서는 여기 그리스 이쪽 여기 지중해를 건너서 땅이 없었어요.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너서도 땅이 막 생겼죠. 아프리카 쪽에 땅을 로마가 갖게 된 겁니다. 이 일로 인해서 아프리카라는 말이 나옵니다. 네, 그럼 그 얘기 해볼게요. 다시 지중해로 돌아왔습니다. 이걸 확대했습니다. 아까 여기 요 보라색이 지중해 물이에요. 지중해 물만 이제 보라색으로 한 거예요. 이 당시 이제 로마가 여기 장화시는 이쪽 가운데 부분에서 강성하게 되죠. 그러면서 여기 한 도시였던 로마가 점점 땅을 넓힙니다. 그리고 로마는 이 지중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하게 됩니다. 그때 반대쪽 지중해 건너편에 강한 세력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. 요 세력이 이름이 이제 카르타고라고 합니다. 여기가 톡 튀어나온 곳인데 지금도 가면 있어요. 그 나라는 이제 튀니지라고 그쪽입니다. 근데 요쪽 지역 세력도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로마랑 결국에는 대결 구도가 붙게 되죠. 참고로 요 카르타고인들 또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이름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? 민족 이름이. 그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아프리족이었습니다. 아프리족.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아프리 쪽에 가장 강했던 세력인 카르타고와 로마가 일전을 벌이는 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. 포에니라는 말은 페니에서 왔습니다. 원래 페니키아인이 이렇게 건너서 이쪽 아프리카에 정착을 해서 카르타고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포에니라고 불렀습니다. 참고로 페니라는 말은 포에니를 빨리 하면 페니가 되잖아요. 포에니 페니. 그죠? 예.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꽤 오래 갔습니다. 여기 보면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. 그러니까 자그마치 120년 정도. 거의 그렇게 전쟁을 한 셈이죠. 이때 몇 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각 나라의 장수가 있습니다. 카르타고 쪽에서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고요. 로마에서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. 둘 다 엄청난 전략가였어요. 이 둘이 격돌을 합니다. 결국에는 둘이 싸워서 이기는 게 누구냐면 스키피오입니다. 한니발도 엄청난 장수였어요. 뭐 코끼리를 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침공한 그 얘기가 엄청 유명하죠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스키피오가 이기게 되고요. 그래서 스키피오가 이 영토를 점령했다 해서 아프리족을 점령했다 해서 스키피오의 별명이 아프리카누스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지역은 아프리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아프리카는 여기만 해당됐어요. 이 아래 땅은 전혀 해당이 안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여기 시작이 아프리카가 요 지역이었습니다. 제가 그리고 검은 대륙이 아니었었다라는 말도 서두에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각 지역에 사는 분들을 좀 사진을 가져온 건데 이분이 우리나라 TV에도 가끔 나오는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여성분입니다. 모로코가 어디냐면 여기예요. 여기. 근데 얼굴이 백인 같죠? 예, 그렇습니다. 모로코 여성분이 절대 흑인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땅은 넓은데 쓸데 있는 땅은 별로 없어요. 그 나라가 바로 알제리입니다. 알제리 축구팀이에요. 얼굴이 약간 거무잡잡하긴 하지만 전혀 아프리카인 흑인 전형적인 아프리카인은 아니죠. 그리고 다음이 요 카르타고가 있었던 그 나라인 튀니지입니다. 이 사진이 튀니지 혁명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. 뭐 중동인스럽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땅 있잖아요. 이 넓은 땅이 리비아라고 해서 가다피 대통령. 저는 리비아랑 조금 좀 관계가 있습니다.
저랑 가까운 분이 리비아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서 그분 때문에 한때 이 아랍어를 좀 배워볼까 했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리비아의 철권 통치를 했던 가다피 대통령입니다. 미국에 의해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죠. 그리고 요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? 이집트죠. 이집트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인데 여기도 보면 얼굴이 뭐 약간 검은 분들도 있지만 흑인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 위쪽은 날씨도 좋고 흑인들이 아니었어요. 참고로 제가 거의 이제 젊을 때 이집트 여사친을 좀 만든 적이 있습니다. 그 친구 보면 눈은 되게 크고 머리는 뽀글뽀글, 예, 흑인들처럼 되게 뽀글뽀글합니다. 머리카락만 흑인 같다고 할까요? 나머지는 뭐 그냥 백인이라고 오히려 생각될 정도였습니다. 결국 그 당시 알고 있던 아프리카는 요 위쪽에 있는 부분만 아프리카였던 거이죠. 그러면 언제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다 알게 되었을까요? 그거는 역시 또다시 대항해 시대로 가야 됩니다. 중간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다 점령이 돼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향신료를 구하러 가기 어려워졌을 때, 그때 포르투갈에 있는 엔리케 왕자가 바스코다가마를 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, 지중해로 못 가니까 여기 돌아서 아프리카 돌아서 가자 해갖고 요때 이제 제대로 아프리카 크기를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되죠. 여기 인도까지 가느라고 이 정도로 큰 곳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사이즈를 알게 된 사연은 다 말씀드렸고요. 아프리카 대륙 크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리카 대륙에는 국가만 해도 55개 들어가 있습니다. 지구상에 존재하는 5개의 대륙 중에 두 번째로 큽니다. 아시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라는 거죠. 보시면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. 인도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도 다 쏙 들어가고요. 동유럽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. 그러니까 아프리카 절대 작은 대륙이 아닙니다. 인구 수도 13억 명이나 됩니다.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함부로 할 그런 땅덩어리가 절대 아닌 거죠.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대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.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. 아프리카, 네, 아프리족에서 나왔다. 튀니지, 카르타고와 리비아 지역에 살던 그 민족이 아프리 민족이었고, 이 민족을 로마 장군 스키피오가 싸워서 복속시키면서 이 스키피오 장군이 받은 이름이 아프리카누스고,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대륙을 아프리카라고 부르게 됐다. 아프리카는 땅덩어리가 엄청 크다.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단한 규모의 땅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.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되겠다. 이걸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